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는 구름 많은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를 비롯해 경북은 30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구름 많은 가운데 습도가 높아 본격적인 찜통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 한때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에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겠고 습도는 오늘보다 더 높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달에 이사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유난히 많다고 느끼진 않으셨는지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되다 보니 아파트 거래가 몰린 탓인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윤영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부터 이삿짐센터 차량들이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이 아파트 단지에 이사온 가구는 25곳 정도. 거의 매일 이사를 온 셈입니다. 6월 달에는 이제 취득세 감면 때문에 조금 나쁜 것 같아요. 평소보다 뭐 한 30% 정도는 증가했다 보면 되죠.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취득세 감면 대책이 발표되자 주택 거래가 꾸준히 늘다가 만료 예정 시점인 12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반년도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자 1월에 뚝 떨어졌던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2%, 다주택자나 9억 원 초과의 경우 4%의 취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취등록세 한시 연장 혜택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관망세로 돌아설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복적으로 남발되는 이런 부양책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다 보니 자체적인 시장 원리에 따라 수급과 가격을 조절해 나가는 것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길게 보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일정하게 조정돼서 사람들 소득 수준에 맞다고 느껴질 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운데 정부는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줄이고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문경과 충북 단약을 잇는 벌재는 우리 국토의 대동맥 백두대간이 지나는 자리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단절된 산줄기가 83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백두대간의 허리 구간 문경 벌재가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길을 내면서 산허리가 잘린 지 83년 만입니다. 끊어졌던 산허리에 터널을 만들고 흙을 쌓아 원래 능선을 이었습니다. 터널 위는 벌재 주변에 나무와 자생식물이 심겨져 생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성됐고 등산로도 세단장됐습니다. 이하령 구간 복원됐고 요번에 벌재 구간도 복원돼갖고 우리 역사적으로나 생태 건강성으로나 완벽하게 복원되도록 이곳 벌재가 복원되면서 전국에 끊긴 백두대간 60여 곳 중에서 3곳이 연결됐습니다. 생태축이 다시 연결되면서 떠났던 동물들이 되돌아오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처음 복원된 이화령에서는 야생 고라니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생태축이 좀 더 안정화된다고 하면 삭이나 담비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이 지역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백두대간 연결 사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지만 한 곳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하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다음 달부터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를 위해 진단법 교육도 받고 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약과 유전자 분석 장비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단 방법은 SFTS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해 확인하는 유전자 검출법을 이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중국과 동남아 여행객을 대상으로 축산물과 과일 등의 검역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과 열대과일을 통한 해외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반입이나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해외 여행객이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려다 적발된 축산물과 과일 등은 1,500여 건으로 2011년에 비해 28%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붉은 대게 가공업체에 1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수산물 수출 주력품인 붉은 대게 가공업체들이 엔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연리 1%의 농어촌진흥기금 10억 원을 긴급 지원해 원료 수매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붉은 대게 가공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원료 수매용 운영자금 2억 원과 낡은 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자금 5억 원도 지원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 구청 공무원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문서를 위변조한 것은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대구 동호동 개발제한구역에 목조 건물을 구입한 뒤 개발 보상금을 타내려고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될 수 없는 무허가 건물 2채를 임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추가 등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주유소 계량기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39살 인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 씨가 정상보다 휘발유는 4.3%, 경유는 3.5%가 적게 주입되도록 주유기 7대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서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주유기의 주유량이 정상보다 적어지도록 중앙처리 장치를 조작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팔아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대구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텐데요. 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또 실내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키는 등 더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구름이 많아지면서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대구 33도, 청도 32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 33도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고 봉화 부근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